한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2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7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6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김이월 무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무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뭡니까? 일간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하게 되는데, 자, 오늘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천간은 토가 됩니다. 무토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토라고 하는 천간 물상으로 보게 되면은 흙에 해당이 되죠. 흑토자. 그다음에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떻게 이 자기가 담당하는 계절은 없는데 그 모든 추나 추동의 계절을 다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토가 됩니다. 4개월에 존속하는 것이 토가 되겠죠. 그래서 진, 술, 축, 미, 토가 모두 계절로는 4개월이라고 합니다.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계절의 끝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술은 가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축은 겨울의 끝, 미는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 동방, 목의 끝이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 금의 끝이 되는 것이고, 축은 해자축, 겨울에 북방 수의 끝이 되는 것이고, 미는 사오미 남방 화의 끝이 된다. 그래서 진술충미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가 되겠습니다. 색깔은 노란색이 될 것이고요. 원래는 다른 데는 뭐 목은 동쪽 이렇게 방향이 있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한다 그랬죠. 가운데 중자. 그 다음에 인의 예지신중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한다. 믿음.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고, 그 토를 위주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삶의 터전인 것인데, 이 토가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토가 움직인다? 이건 지진이죠. 지진이 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싱크홀이 생긴다. 땅이 푹푹 꺼져버린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땅이 있어서 거기다 대고 1000억짜리 건물을 줬는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그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존속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일간인 사람들 믿음, 그 다음에 중간 역할 같은 것들도 토가 잘합니다. 왜냐하면 진술충미토라고 했죠. 중간 역할을 잘하는 것.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면서 그 둘을 완충시켜주는 역할.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이면서 그 둘을 완충시켜주는 역할. 축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완충 역할.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완충 역할에서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잘한다라고 해서 뭐 중개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도 이쪽 저쪽 어느 편을 들지 않고 명확하게 어떤 윗사람의 어떤 의견을 명확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들의 어떤 그런 견해들을 또 윗사람한테 또 중재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일간, 기토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람이 후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점입니다. 좋은 점이지만 또 너무 후중하게 되면 너무 사람이 좋다 보면 또 너무 믿음만 또 따지게 되면은 지혜라든가 이런 융통성이 좀 결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정작 무토의 성격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봐야지만 우리가 무토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무토를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음과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양토가 있으면 반드시 음토가 있게 된다. 그 토는 어떤 토? 기토가 될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얘는 음토입니다. 토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뭐 여기 이렇게 설명한 것 중 모든 것은 뭐 무토하고 기토하고
같이 적용이 되지만 지금은 이제 양의 성질이다, 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의 전형적인 성질 또는 기토의 전형적인 성질이 되는데, 무토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이죠. 작은 개념이 아니라 방대한 개념의 토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음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비해서 작고 아담한 개념의 토를, 그래서 얘는 작고 아담한 토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 된다, 건토라고도 하고요, 조토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음토인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리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다 물수, 삼수변이 다 들어가 있죠.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토가 바로 기토가 된다. 그래서 같은 토라 하더라도 금을 생할 때, 토생금 할 때, 이때 금을 생하는 것은 무토가 생할 수 있을까요? 기토가 생할 수 있을까요? 금을 생하는 것은 습토가 금을 생합니다. 그래서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 또는 지지로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또 수가 너무 왕해서 제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임수의 수가 너무 많아서 수를 갖다가 제할 때는, 이때는 습토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토인 무토라든가 또는 술토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하고요. 미토 같은 경우는 작은 기토와 같기 때문에 니사와 같기 때문에 미토로서 수를 제하기는 좀 부족하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토와 양토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겠고요. 일단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가 아니죠. 방대한 개념에 두고 후중한 토가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무토일간은 신왕하게 되면 막히고 울체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토가 왕하게 되면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간보를 얻어서 무토를 소토소벽해야 된다. 소토소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처음에 명리 배우시는 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큰 산이 있고 넓은 광야가 있으면 흙만, 토만 딸랑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 그 산에는 나무가 질비하게 심어져 있어서 물 계곡도 있고, 그 안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터전이 돼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토만 있어서는 민둥산이죠. 민둥산에는 뭐가 있어? 동물들이 깃들여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무가 있게 되면 그 나무가 숲을 이루어서 만물이 자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토가 왕할 때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물이 있어서 무토라고 하는 건토를 윤택하게 해줘야 되고,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만 있어서는 안 되죠. 따뜻한 햇볕이 있어서 무토가 얼지 않도록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화입니다. 병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뭘 필요로 한다? 간목, 개수,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용신을 취용하게 되는데,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위주로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우미월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위주로 쓸 것이고, 진술충묘의 토가 왕할 때는 간목을 위주로 쓴다라고 해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용신 취용하는 법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뭐랄까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요,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제가 말한다면, 항상 말씀드렸던 사주 볼 때는 일간과 월령, 월지가 중요하다.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절의 개념, 추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 있고, 이 왕세환열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아주 좋은 상상지명의 사주가 될 수 있다. 상상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주죠. 상상지명은 좋은 사주 위의 사주죠. 그죠? 예를 들면 직급으로 따지면 대통령 이상 할 수 있는, 이 대통령 이상? 하여튼 그 정도고, 뭐 장차관 정도면 상명 정도, 그 이론은 뭐 중명, 하명, 뭐 이렇게 두 번을 볼 수가 있는데, 중화가 잘 된
사주가 바로 상상지명의 부귀겸전할 그럴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건. 그래서 월령 월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지금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이라고 하는 절기 보면은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해 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월이 바뀌는 기준은 대서가 아니라 소서가 되겠습니다. 소서가 되면서 그래서 5월에서 미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죠. 4, 5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여름이고요. 여름이고 뭐예요? 조열한 그러한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5 미월은 기본적으로 너무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사주에 뭐가 없어서는 안 된다? 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4, 5 미월은 대체적으로 뭘 기점으로 봐야 되냐면 대서전이냐 대서 후냐를 기점으로 봐서 대서 전까지, 그러니까 4월, 그 다음에 5월, 그 다음에 미월의 대서 전까지는 이거는 진짜 화가 왕한 화왕절로 볼 수가 있어요. 화가 완전하게 세력을 갖춰서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보지만은,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금수가 많다면, 여기서 잘 들으세요. 대서가 지나면 그냥 금수의 기운은 진기하는 시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주에 금수가 많으면 그야말로 삼복생한이 된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대서가 지났다 하더라도 사주 원국에 화가 많으면 그건 당연히 대서가 지났다 하더라도 조열한 사주인데, 만약에 대서 이후에 금수가 많으면 이때는 삼복생한이 돼서 이때는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면서 그야말로 화왕절에서 토가 왕한 토왕절로 넘어오게 되는데, 어차피 화토라고 하는 것은 동궁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 내도 그냥 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월이 지나면은 그야말로 미월의 토가 왕한 기운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서 전에는 화가 왕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토일간이 미월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서전은 수가 있어야 돼요. 수가 먼저 있고요. 재성의 수가 있고, 식상인 금으로서 수를 생해주고,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간목을 치용한다라고 보지만, 대서후가 되는 경우에 화가 많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서전과 같이 수를 먼저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금을 쓰게 되지만, 대서후에 금수가 많다라고 하면 이때는 대서후는 병화로서 조후 삼복생활이 되기 때문에 하고, 토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소토해 줘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무토 미월 또는 뭐 병화 미월, 정화 미월 할 때 미월마다 이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계속 몇 번 들어보고 이게 이런 내용인가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 웬만한 데서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를 계절의 심천이다라고 해서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데, 따지고 이거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인데 화가 사주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많게 되면은 여름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무토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사주 볼 때 일간의 특성을 제일 중요시 보고요. 월령의 특성을 세 번째로 보고, 다음에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대음이 되는 것인데, 자, 토가 토를 받는데 양대음이다. 그러면 겁재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겁재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겁재격은 아니고요. 일간이 월령을 얻어서 왕하기 때문에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준 걸록격으로 이렇게,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없는 말이고요. 그래서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무토라고 하는 거 신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있고요. 근데 미월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월의 경우에는 수가 굉장히 먼저 필요한 것이고, 하반월의 경우에는 화가 왕하면 수를 먼저 쓰고 토가 왕하면 간목을 먼저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점은 대서가 지났기 때문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할 수 있다. 삼복생한이 될 수 있는 그런 삼복생한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되어 있죠. 근데 자, 사주 명식을 보게 되면 월간의 기토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겁재격은 아니고 무토 자체가 대서가 지나서 기토까지 투출했으면 이거는 뭐가 왕한 사주? 토가 왕한 토왕 사주가 일간이 왕한 사주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간목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재성, 정제죠. 자, 무자일주들 간땡이가 부었다라는 말 많이 듣고요. 무자일주도 굉장히 꼼꼼하고 성격이 어떻다, 반듯하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금전에 대한 어떤 이 이해관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잘 안 쓰는데 한번 꽂혔다 싶으면 또 돈을 또 무지하게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팡팡 쓰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명심해 두시고요. 무자일주인 사람들 간땡이 부은 짓은 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남자 같은 경우 처덕이 있겠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좋은 남편, 예를 들어서 평강공주처럼 좋은 남편을 자기가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을 만든 여자 있죠? 누구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여자라 그냥 평강공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원래 미월에 대서 후에 기토까지 투출했으면 토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해야 되는데, 묘목은 천간의 을목과 같기 때문에 을목이나 묘목은 토를 소토할 공력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쓸 건, 간목이 있으면 간목을 쓰지만 간목이 없다라고 하면 묘목이라도 써야 되는데, 역시나 큰 산을 옮기는데 사판자로로 옮기느냐 포크레인으로 옮기느냐, 이 차이가 있겠죠. 이거 삽두자로 가지고 큰 산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연간의 개수가 이렇게 있지만은 이거는 무토기토 이렇게 개수를 보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군비쟁제가 되겠습니다. 군비쟁제 하게 되면 머리는 영특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보는데 재물 가지고 다툼을 많이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고요. 재물 가지고 다툼을 많이 하면 자기가 돈을 버느냐? 아니죠. 돈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쟁제하는 사람들 또는 재다신약인 사람들은 절대 뭘 하면 안 된다? 인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이 정도 되게 되면 수도 있고 토도 왕하기 때문에 목만 좀 세력을 얻게 되면은 무토 왕토를 갖다 소토하는 것도 할 수 있겠는데, 또 이 정도 되게 되면 뭐도 필요하다? 그쵸?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도 필요한다. 특히나 신유술 해자축 금수운으로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화를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기에 앞서 다시 한번 3주를 설명하게 되면 미월의 무토 당연히 왕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서가 지났죠. 대서 이후가 대서 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주에 금수가 많게 되면은 뭐가 된다? 삼복생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삼복생한이 되면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사주에 토가 많게 되면 간목으로서 소토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토 투출돼서 이거 토가 왕한 것 맞고요. 묘목으로서 왕토를 제하기는 조금 힘은 부족하고, 자수의 뿌리를 둔 개수 투출해서 수도 세력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무토 기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개수를 갖다가 군비쟁제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생시에서 예를 들어서 임자시를 본다라고 하면, 자, 미월 대서 후 금수가 많게 되면 뭐가 된다? 삼복생한이 된다. 그러면 이 사주는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무토가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소토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삼복생한이 되면 사주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개해시 마찬가지 되겠죠. 개해시, 역시나 임자시, 개해시 마찬가지로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또한 삼복생한으로서 병화가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야, 경신시 한번 볼까요? 경신시도 요거 신자수국의 경금이 토의 기운을 설해서 수를 생해주는 경우, 요거는 군비쟁제로 보지 않고 요거는 식신생제로 봅니다. 경금이 있기 때문에 신금이 있으면 상관생제가 되겠죠. 요거는 식신
생재에서 군비생재로 보지 않고 이건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신자 합해서 금수가 세력을 얻었다. 이거 병화, 화가 필요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신묘시 마찬가지로 역시나 금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삼복생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것이고, 자, 갑인시가 되게 되면은, 자, 미월에 을목이 기토가 되어서 무토가 왕하고요, 자수까지 있어서 목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과유불급이랄까, 그럴까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너무 많으면, 너무 지나치면 조금 부족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미월에 묘미 한목했죠? 그럼 목의 세력도 같이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간목이 투출되는데 인의 뿔이 돋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일간 자체가 위에 뿔을 도 기토 투출했다 하더라도 이거 물론 신왕한 건 맞지만 이 신왕한 거에 비해서 관살인 칠살도 너무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병화로서 살인상생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만약에 수운으로 갔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가 목을 생해서 나를 너무 공격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섣불리 금이 와서 목을 생하게 되면 오히려 극설 교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을묘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라리 을묘시 될 바에는 병인시가 갑인시가 좀 더 나은데, 이거 용신 잡으라면 되게 어렵게 잡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병화를 용신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사시, 무오시, 그 다음에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반대로 토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정사, 무기미시 어떻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무기미시보다는 정사시가 낫고요. 또 무오시가 되면 안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좌우축이 되게 되면 개수의 근원인 자수가 깨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무오시는 우리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자진합수가 되죠. 이렇게 개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것도 수기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운 가기보다는 금수운 가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사주가 발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사주 볼 때 있잖아요. 사주 원국만 가지고 보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근묘 화실이라고 해서 이것 가지고 나의 초년은 연에 있으면 연주 있으니까 내 초년이 어떻고 중년이 청장년이 어떻고 중년이 어떻고 말년이 어떻고 이렇게 사주 보는데 이거 다 근거 미약입니다. 이것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주 8글자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이 발전하느냐 발전하지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다? 울로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생시가 아까 말했던 임자계시가 됐을 때 삼복생환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목화로 가야 발전하고 삼복생환이 되는데 가을 금수운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금묘화실, 뭐 이론적인 근거는 뭐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지만 금묘화실 가지고 나의 기중화복을 본다. 이거는 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또 어디 또 가서 질문을 받았는데 나의 사주를 금묘화실에 입각해서 해설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완전 쌩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틀리는 얘기를 제가 할 필요가 없겠죠. 사주로 볼 때 이 사주에다가 대운하고 세운을 분석해 이 사람이 어떻고 처덕이 있고 돈을 벌고 부모 덕이 있고 공부를 잘하고 이거 가지고 보여야 되는데 금묘화실 가지고 본다? 이건 얼토당토하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신살, 공막, 삼재 이런 거 보면요. 하수 중에 개하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일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